5월의 청춘입니다. 여자 주인공 김명희는 고등학교 때 단짝 이수련의 권유로 학생운동에 참여해 교내 대자보를 붙이고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줬는데요. 이 일로 국가보안법 혐의로 신고당해 혼자 죄를 뒤집었어 학교를 자퇴했죠. 1980년 현재 명희는 광주 평화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처 가지 못한 대학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던 중 봉사를 하던 광주 성당에서 독일 의대 유학생 후원자로 선발되어 기뻐하는데요. 하지만 딱 한 달 뒤 출국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비행기 표값을 구할 수 없어 좌절하죠. 서브 여주인 수련은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법학과 잔다르크인데요. 대대로 광주 지역을 주름잡고 있는 유지 집안의 외동딸로 사업체와 공장을 운영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죠. 고등학교 때 아버지 창근의 도움으로 수련은 무사히 빠져나갔고 그래서 명희 혼자 죄를 뒤집었었던 거죠. 수련은 대학 입학 후 학생 시위단들을 지도하며 아버지의 공장에서 삐라를 제작하다가 붙잡혀 유치장에 갇히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아버지의 도움으로 홀로 빠져나오게 되고 이 때문에 다른 시위단 동료들로부터 위선적이라고 비난을 받죠. 그러던 중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공수과장 아들 황희태와 맞선을 볼 상황에 처하는데요. 네가 나 대신에 맞선을 나가고 나가 네 대신에? 비행기 표를 끊는 거요. 야, 말이 되는 소리를. 서로가 힘든 일 대신 해주자고. 3번 만남에 독일행 비행기 표? 수련은 독일행 비행기 표를 구할 돈이 없어 애먹던 명희와 거래하게 되고 비행기 삭스를 주는 대신 명희를 맞선에 내보냅니다. 남자 주인공 희태는 미혼모의 아들에 대한 편견을 깨부수기 위해 매년 반장과 전교 1등을 도맡아 서울대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했고요. 통기타 하나 메고 대학로 음악다방을 드나들면서도 남 안 보는 데선 피 터지게 공부해 과탑을 유지해왔죠. 어느 날 희태는 학생 시위대인 동기 경수가 시위 중 부상을 입은 학생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자신에게 데려오는 바람에 반강제적으로 이들을 치료하고 돌봐주는 주치의가 되는데요. 경수의 여자친구 석철이 의식을 잃은 채로 맡겨지게 되고 치료하던 중 석철이 의식 불명 상태가 되자 이로 인해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이 여파로 희태는 대학가요제에 출전할 거라고 핑계를 대면서 의대 졸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희태는 광주로 돌아가고 싶어한 석철의 마음을 알게 되자 자신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고향인 광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희태는 석철의 이송을 부탁하기 위해 평화병원 부원장과 면담을 하던 중 후배 간호사를 희롱하던 조폭을 제압하는 명희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희태는 아버지 기남에 의해 강제로 수련과 맞선을 보게 되고요. 맞선 자리에 가던 중 접촉사고가 난 아이를 치료해주는 명희를 보고 자신이 진심으로 명희에게 호감을 갖고 있음을 깨닫죠. 얼른 수련과의 맞선을 파토내고 명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명희가 수련의 신분으로 맞선 자리에 나오자 쾌재를 부르죠. 희태는 명희가 수련이 아님을 알고 있던 상태라 그녀가 치는 온갖 철벽과 작전을 모두 무너뜨리고 명희에게 직진하죠. 매사 개싸움하듯이 아등바등 살다가 숨통이 트여요. 주련 씨만 만나면. 만나는 여자마다 그런 소리 하죠? 아니요. 처음인데. 뒤에서 긴가민가 했어요. 저번에 뵀을 때랑 옷차림이 많이 달라서 배무하다 와갔고요. 수련 씨만 만나면 몇 년 동안 못 웃었던 거 한 번에 웃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이세요. 확실히. 저는 희태 씨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요. 저 사실 명희 씨 맞선 자리에서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응급실 쌈딱. 저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장녀고요. 고등학교도 중퇴해서 검정고시 봤어요. 전 혼외 자식이에요. 그게 나빠요? 덕분에 강하고 웃긴 사람들로 잘 컸잖아요. 우리. 희태 씨 여기 어찌 알고 미쳤어요? 어디 들어와요? 집안에 식구들 다 있는데. 안 그래도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취하셨소? 야밤에 뭔 기타를. 명희 씨만 생각하면 이상하게 자꾸 노래가 돼요. 하여튼 나쁘꾸런 소리를 잘도. 전 명희 씨를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테니까
명희 또한 희태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자신에게 직진하는 희태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희태와의 결혼을 조건으로 아버지가 기남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상황을 알게 된 수련은 명희에게 희태를 설득해달라고 울면서 부탁하는데요. 이에 명희는 희태의 고백에 대한 대답 대신 여기까지만 해요. 우리 만나서 즐거웠어요. 진심으로. 수련과 약혼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합니다. 약혼식이 진행되던 늦은 밤, 감기에 걸려 홀로 귀가하던 명희는 담배를 피우던 희태를 보게 되고 괜찮냐고 묻는 그에게 희태씨가 없는 5월은 싫다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약혼식장에서 도주하죠. 희태와의 즐거운 데이트가 끝나갈 즈음 골목에서 명희는 희태에게 다가가 뽀뽀를 하고 두 사람은 설레는 첫 키스를 합니다. 달콤한 첫 키스 후 귀가하던 중 명희는 기남에 의해 납치당합니다. 명희는 기남이 과거 자신의 아버지 현철을 빨갱이로 만든 것으로 모자라 자신의 유학길 또한 막은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의 꿈이 모두 무너졌음에 충격을 받죠. 결정적으로 희태의 곁에 머무르면 자기 아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릴 거라는 기남의 협박에 결국 희태에게 이별을 통보하죠. 그렇게 희태를 서울로 떠나보냈으나 명희는 눈물로 그를 그리워하고요. 마찬가지였던 희태가 광주로 다시 내려와 5월 17일 재회하죠. 명희는 18일 희태와 함께 광주를 떠날 예정이었는데요. 계엄군에 의해 위험에 처하자 희태가 나타나 살려주었고 희태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서울로 가려 했지만 계엄령으로 통금 시간이 앞당겨져 병원에서 신세를 지게 되죠. 에휴, 내 살다 이렇게 고집 센 사람은 처음 보네. 나도 살다 일하고 애기처럼 생떼 쓰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내가 언제 생떼를... 내 말 듣고 바로 역으로 가서 기차 탔으면 달리는 기차 안에서 토했겠죠? 뇌진탕 와갖고? 그러니까 아침에 나왔을 때 같이 일보러 갔으면은 뇌진탕 올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방 다 나 때문이라고? 그게 아니라 근데 왜 반말해? 됐고 싸게 눕기나 해요. 싸게 누워. 나는 가서 보조침대 남는 거 없나 보고 올 텐게. 잠깐만요. 보조침대 왜요? 여기서 같이 누우면 되지. 미쳤어? 어찌 그래요? 뭘 어찌 그래요? 어젯밤엔 남사 싫었게 조용히. 어젯밤엔 여기보다 더 좁은 데서 같이 있었다는 게 참. 알았어요. 그러면 명희 씨가 여기서 자요. 난 보조침대 찾으러 에이, 됐어요. 내가 가요. 희태 씨는 시방 환자요. 잔말 말고 싸게 누워 계셔요. 도와줄게요. 누워 계셔요. 명희의 고집에 희태는 바닥에 그대로 누운 골든 리트리버처럼 얌전히 눕게 되죠. 마지막 회에서 두 사람은 성당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명희는 아버지 현철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오열합니다. 기남은 명희를 담그려고 계획하고 희태를 가장한 쪽지를 명희에게 전해 명희를 따로 불러내는데요. 이때 그 계략을 엿들은 희태의 이복동생 정태가 그동안 자신을 아껴준 명희를 구하기 위해 달려와 명희의 뒤에서 총구를 겨눈 사람을 막아서고 대신 맞아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 기남이 결국 자신의 아들 정태를 해야한 거죠. 명희는 기남의 계략이 속아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의 어린 동생 명수가 홀로 나주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희태와 함께 명수를 찾으러 나가는데요. 갈림길에서 불안한 징조를 느낀 명희는 희태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희태는 명희 씨를 두고 절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서 명수가 있는지 잠깐만 보러 자신이 계엄군이 지키고 있는 길로 가겠다고 하고 명희를 반대길로 보내죠. 이렇게 드라마 5월의 청춘의 줄거리와 명장면 제 목소리로 만나보셨어요. 한국 현대사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히는 사건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드라마고요. 역사 왜곡 우려를 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설강화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지만 당시의 시대상을 잘 표현했으며 극적인 완성도 측면에서도 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종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웨이브에서 스트리밍 중이고요. 일부 외국에서만 넷플릭스에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KBS 유튜브 채널에 있는 5월의 청춘 영상을 보시면 댓글의 90% 이상이 외국어로 되어 있어요. 역사 왜곡이 없는 아주 잘 만들어진 레트로 휴먼 멜로드라마 한 편이 외국의 K-드라마 팬들에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아픈 현대사를 아주 잘 전파한 것 같네요. 모든 출연 배우들의 연기도 참 좋았는데요. 고민시 배우는 대전, 이상희 배우는 안산, 금세록 배우는 대구 출신으로 이도현 배우를 포함한 모든 주연 배우들이 비전라도 출신인데요. 지역 출신이 아님에도 상당히 맛깔난 전라도 사투리 연기를 구사했고요. 고민시 금세록 배우가 찡긋하는 표정을 지을 때 현재는 60대인 엄마 또래의 여성들이 짓는 특유의 표정과 제스처를 너무나 똑같이 구현해내서 개인적으로는 소름이 돋았어요. 현재의 60대 여성분들이 진짜로 20대 때 똑같은 표정을 지었는지 아니면 두 배우가 현재의 중장년층 여성들이 나이가 들고 나서 짓는 표정이나 제스처를 연구해서 모사한 건지 궁금하네요. 시대의 아픔과 아름다운 사랑을 가슴 시리고 아련한 드라마로 만들어낸 5월의 청춘. 정감 가고 사랑스럽다가 마음을 저릿하게 만드는 인생 멜로드라마를 감상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아름다운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분위기가 담긴 영상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5월의 화사한 기운 담아 감사드립니다.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